네, 폰으로 황금 사진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프로 모드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1강에서는 스마트폰 사진 촬영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잘하는 방법, 5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2강에서는 미러러스와 스마트폰과 DSLR 카메라의 각각 비교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2강에서 기본적인 화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3강에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사진 이론에 대해서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와 감도, 노출, 초점, 화이트 밸런스 요것들 공부할 예정인데, 조리개 값은 지금 현재 새로 나온 폰에서는 조리개 값이 조정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조리개 값이 조정 안 되는 폰들이 많이 있어서 조리개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셔터 속도와 감도, 노출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강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프로모드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모드에서 셔터 속도와 감도, 노출, 수동 초점, 또 화이트 밸런스, 측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촬영 방법에 있어서 GIF 모드랑 연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결과물에서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산 모드로 18장을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한 장씩 옆으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는 장면이 왔을 때 이렇게 해서 원하는 장면에 왔을 때 이 사진이 마음에 든다면 이 사진만 따로 해서 편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사진을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우리 옛날 활동 사진처럼 이렇게 쭉 넘어가죠. 이렇게. 이거는 연산 모드로 해서 찍은 거고요. 연산 모드는 내가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GIF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짧은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산 모드로 찍은 것을 자동으로 이렇게 짧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짧은 동영상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GIF 파일로 연산 모드로 찍어서 GIF 파일로 만드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중에서 오늘 한 장면만 내가 찾고 싶다 이러면은 연산 모드로 해서 내가 이렇게 쭉 옮겨가면서 원하는 장면에서 끊어서 요것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요것만 따로 캡처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GIF와 연산 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 모드에 대해서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카메라 세팅 모드로 가시고요. 더보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파노라마가 있고 접사가 있고 음식 사진 있고 야간 인물 사진인데, 내가 인물 사진이다 그러면 인물 사진은 미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찍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숫자가 있는데, 요게 보면은 뒷배경은 지금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뒷배경을 잘 보시면은 뒷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강도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건 인물 사진 찍을 때 요거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 사진 경우도 미리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변은 다 흐려지고 이렇게 가운데만 볼까요? 지금 음식 사진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음식 사진 이렇게 가운데 지금 요 부분만 선명하게 나오고 나머지 부분은 또 흐리게 나오게 해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자동 모드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프로 모드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야간 모드도 마찬가지고요. 슈퍼 스로우 모드는 말 그대로 초고속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사 모드로 해서 초고속 카메라처럼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스로우 모션은 그냥 우리 흔한 말로 이렇게 느린 화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동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시면은 재밌는 결과가 있으니까 한번 촬영해 보시고요. 우선 오늘은 파노라마 모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천천히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금 여기 실내라서 이거는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파노라마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화면에 세팅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지금 실습이 안 되는데 요것도 한번 파노라마 사진으로 해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은 좋은 사진이 나오고 재밌는 사진을 찍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프로 모드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은 ISO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감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빛의 양을 받아들이는 감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5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이렇게 빛이 변하는 방향을 감은 느끼실 거예요. 100 정도라면 점점 어두워지고 50 가면 어두워지죠. 그래서 만약에 보통 10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찍는데 피사체가 어둡다 이러면은 요거를 200이나 내가 원하는 노출 값 밝기 정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예를 들면 너무 밝으니까요 160 정도 이렇게 놓고 촬영을 하시면은 되고요. 자 160으로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보고요. 밝게 한 500 놓고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밝게 찍혔죠? 이거를 160 정도 놓으면 이렇게 찍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밝기를 만약에 원하는 밝기가 너무 밝다 어둡다면 ISO를 조절해서 노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는 이거는 셔터 속도인데요.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서 사진이 좀 밝아지는 효과는 있어요. 대신에 요거는 주로 이제 어둡게 찍는 아까 봤던 궤적 사진이라든지 폭포 사진 같이 이렇게 물 떨어지는 게 이렇게 연막처럼 요 효과를 원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셔터 속도를 낮춰서 찍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기차나 자동차나 자전거 타는 친구가 순간 포착을 찍으시려면은 이렇게 뭐 1000분의 1초 이런 식으로 놓고 찍으면 돼요. 근데 단지 여기서는 지금 실내기 때문에 요게 온도가 셔터 속도가 올라갈수록 화면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있는데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동적인 표현, 내가 동적 표현을 좀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정지화면을 표현할 것인지. 근데 최소한 흔들리지 않는 사진 찍기 위해서는 250분의 1초 이상 놓으면은 웬만해서는 다 정지화면으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 이러면은 60분의 2초 이하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다른 어떤 색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 번째 거는 노출이에요. 노출 값은 설정이 노출 값 조정이 안 되네요. 노출 값은 내가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숫자가 적정 노출은 0이거든요. 지금 적정 노출이 지금 플러스 0.2 정도 되죠. 그래서 조금 낮춰볼까요? 네. 한 640 언저리 되면 0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면 사진이 밝아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요 적정 노출은 0인 언저리에서 맞추시면 돼요. 내가 어두운 사진 좋아한다 하면은 마이너스
뭐 0.3에서 0.9 요 사이에 맞추시면 되고, 내가 밝은 사진을 원한다 이러면은 플러스 5 맞추다가 플러스 1 얹어져서 이렇게 맞추시면은 밝은 사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AF는 오토포커스에서 자동 초점이에요. 자동 초점은 내가 그냥 원하는 데 이렇게 콕 찍으면은 초점이 맞는 거거든요. 자동 초점은 내가 원하는 곳에 여기다 맞추시면은 초점이 여기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풍경 사진을 갔는데 피사체가 요 있으면은 나는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싶어. 특히 아웃포커싱 같은 경우 여기다 초점을 놓고 찍으면은 요 부분에 초점이 맞기 때문에 요 부분은 좀 흐려지고 요 부분은 선명해지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네? MF는 수동 초점입니다. 지금 조정을 해보시면은 화면이 점점 흐려졌다가 또 올리면은 점점점 초점이 맞아지는 거죠. 초점이 맞는 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색깔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뜨거든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니까 수동 초점을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근데 그 수동 초점을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은 야경 찍거나 어두운 곳에 찍을 때 카메라가 아무리 셔터 눌러도 초점이 안 맞아서 사진이 안 찍힐 때 이때는 프로 모드에서 그 MF 그 매뉴얼 포커스로 해서 놓고 수동 초점 놓고 내가 요거를 움직여서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어두운 곳에서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보통 태양광이 그 색온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태양광이 보통 한 55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500 정도 낮에 우리가 햇볕에 정오에 가면 한 5500K 정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색온도 높이면 약간 노랗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일몰 사진 찍을 때 이거를 조금 더 그 주황빛이라든지 노란빛으로 찍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색온도를 이렇게 높여서 7.K 이상 이렇게 높여서 올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새벽의 느낌으로 찍고 싶다면은 색온도를 태양온도보다 낮춰서 3.0K 정도 하면은 새벽에 한낮에라도 이렇게 새벽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내가 원하는 색온도로 요거를 맞출 수 있으니까 요것도 내가 새벽 느낌으로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오후에 일몰 느낌이라든지 일출 느낌으로 찍으려면은 색온도를 높이고 아니면 새벽 느낌으로 하려면 색온도를 낮추시고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을 맞춰놓으면 요거 다 영어로 돼있죠. 요거는 대비 진하고 흐리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진한 사진을 원하고 싶다 하면은 플러스로 내가 좀 뽀샤시한 사진 찍고 싶다 하면 요거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놓고 찍으시면 되고요. 하이라이트는 밝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좀 밝은 사진 원하면은 올리시고 내가 좀 어두운 사진 원하시면 다시 내리시고, 섀도우는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좀 진하고 흐린 요걸 효과를 할 때 내가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섀도우는 올리시면 내가 색감을 이렇게 파란 건 색을 진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 색을 좀 빼서 아이폰 느낌처럼 저채도로 해서 좀 감성적인 느낌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틴트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아마 색감이 이렇게 변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감, 내가 원하는 뭐 진하기, 원하는 밝기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충분히 이렇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 프로 모드에 들어가셔가지고 요거를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래 사진은 왔는데 원래 자동으로 한 장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프로 모드에서 아까 지금 화이트 밸런스를 처음 사진하고 비슷하게
아이트뱅스 내가 약간 일본 느낌으로 찍을 때 이렇게 놓고도 한번 이렇게 찍어보시고, 셔터 속도로 밝기를 조정해서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어둡다, 그때는 이렇게 셔터 속도나 ISO를 조정해가지고 사진 밝기를 내가 원하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그 자동으로 놓고 찍었을 때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나는 좀 밝은 사진 좋다, 나는 좀 어두운 사진 좋다 할 때는 이렇게 프로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핸드폰 세팅을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사진 찍히는지 예시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셔터 속도는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을 말하고 동적인 느낌이나 어떤 정지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이제 저속 셔터의 경우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어서 어두운 사진이 되지만 또 동적인 느낌의 사진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폭포에 흐르는 물이라든지 어떤 잔상이 남는 사진들은 저속 셔터에서 할 수 있고요. 고속 셔터의 경우에는 빛의 양이 많아서 사진이 밝아지지만 또 정지의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진이라든지 빠른 물체가 정지되어 있는 것들이 그런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셔터 속도가 저속의 경우에 60분의 1초에서 길게는 1분 이상 셔터 속도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흐르는 물도 정지된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자동차에 이렇게 궤적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셔터 속도를 저속으로 놓고 촬영을 합니다. 셔터 속도가 고속인 경우에 이렇게 정지된 화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 사진처럼 일부러 톱밥을 불었을 때 한 300분의 1초 정도 놓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정리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옆에 사진처럼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정리된 모습 같을 때는 셔터 속도를 높여서 고속 촬영을 하면은 이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도 정리된 모습처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유리를 깨고 이렇게 들어오는 특공된 모습처럼 이렇게 셔터 속도를 높이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도 정리된 것처럼 촬영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ISO, 그러니까 감도인데요. 고감도는 조리개 셔터하고 조리개가 같은 부분일 때 감도를 높이면 사진이 밝아집니다. 대신 또 입자가 거친 사진이 되고요. 저감도인 경우에는 사진이 어두워지지만 입자가 좀 부드러운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어둡지만 입자가 거칠어진 사진이거나, 아니면 밝으면서 입자가 부드러운 사진인데 좀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뒤에 배경 부분을 잘 보시면은 왼쪽 사진은 입자가 많이 좀 거칠어진 부분이 보이고, 오른쪽 부분을 보면은 많이 왼쪽 사진보다는 좀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감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거친 사진의 입자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입자가 이렇게 부드러운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노출은 이미지 센서에 노출되는 빛의 양을 말하는데요. 노출값이 높으면은 밝은 사진이 되고, 노출값이 낮으면은 어두운 사진이 됩니다. 적정 노출값은 0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어둡게 찍을 수도 있고 밝게 찍을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가 적정 노출이고 왼쪽은 좀 사진이 어둡고 오른쪽은 또 밝게 찍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조금 양쪽 사진보다는 중간 형태로 해서 적정 노출과 과노출, 또 어둡게 노출 부족,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은 노출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초점인데요. 초점은 피사체 카메라 초점이 맞는 부분은 선명하게 찍히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찍힙니다. 그래서 인물 사진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아웃포커스의 경우에는 인물은 선명하게 촬영이 되고 배경은 흐리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로 피사체 앞에 초점을 맞추면은 피사체 앞쪽은 흐려지고 선명해지고 뒤에 배경은 이제 흐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걸 응용해서 찍으면은 이렇게 아웃포커스 같이 인물은 선명하고 배경은 흐리게,
이거 아웃포커스 효과고요. 옆에 사진도 마찬가지로 인물은 선명하고 뒤에 지나가는 사진은 조금 흐리게 찍혔죠. 마지막에 제가 응용된 부분이 있죠. 앞에는 흐리고 인물은 밝고 뒤에 배경은 흐리게, 이렇게 앞에 피사체 앞에 이렇게 배경을 놓고 찍으면은, 배경을 놓고 인물에다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인물만 선명해지고 나머지 앞뒤 부분을 흐려지게 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인데요. 색 온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온도가 낮을수록 파란색이 많이 보이고요. 높으면 노랑이나 주황계열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출이나 일몰, 새벽 분위기에서 많이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해 뜰 때 모습을 보면은 약간 왼쪽 사진이나 오른쪽 사진 보면 노란색 계열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의 사진이라든지 일출 느낌의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를 높이면은, K 값을 높이면은 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고요. 반대로 좀 낮추면은 이렇게 파란색 계열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새벽 분위기, 요건 밤에 찍은 엑스포다지만은 약간 그 색온도를 낮춰서 파란색을 좀 많이 높여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약간 그 부여부인데 색온도를 높여가지고 약간 노란 계열 많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도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하면은 전혀 다른 어떤 색감의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까지 오늘 프로모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프로모드를 사용하시려면은 약간 좀 사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많이 필요해요. 뭐 감도라든지 조리개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 좀 간단하게 맛을 좀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 보시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사진 이론적인 부분이라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으셔서 많이 힘드셨죠?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셔터 속도는 동적인 이미지와 정적인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고요. 고속 셔터 같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스포츠 사진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지된 그런 사진 찍을 때는 셔터 속도를 높여서 이렇게 촬영을 하시고요. 만약에 폭포같이 이렇게 흐르는 물이라든지 자동차 궤적이라든지 어떤 잔상이 남는 것을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면은 셔터 속도를 줄여서 저속 모드에서 이렇게 촬영해 보시면은 잔상이 남는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입자가 거친 사진을 원하시면은 ISO 감도를 높여서 흑백으로 처리하시면은 좀 뭐랄까 감성적이면서도 입자가 거친 사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거친 사진보다는 선명하고 부드러운 사진을 원한다 이러면은 ISO 감도는 최소한을 낮춰서 보통 100이 기준입니다. 항상 100을 맞춰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입자가 거칠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출 부분은 우리가 적정 노출이 있는데 나는 밝은 사진을 원한다 그러면은 적정 노출이 0인데 0보다 조금 밝게 플러스 쪽으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고요. 나는 밝은 사진보다는 조금 어두운 사진이 좋아한다 이러면은 적정 노출 0보다 어두운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점 부분에서 아마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아웃포커스인 것 같아요. 아웃포커스는 피사체에는 초점이 맞아서 선명해지고 뒷배경은 이제 흐려지는 관계인데요.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카메라 렌즈가 있으면은 피사체하고 카메라 렌즈하고는 가깝고 요 피사체하고 뒷배경이 멀면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정말 아웃포커싱을 찍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최대한 피사체에 가까이 가서 찍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아웃포커싱 효과가 나타나니까요. 꼭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감성적인 분위기로 그런 사진을 원하신다. 그러면 일출이나 일몰 사진처럼 이렇게 좀 너무 감성적인 분위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화이트 밸런스에서
그 채권도 높여서 뭐 8천 이상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부은 게 사진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 나는 그거보다는 좀 도시적이고 차가운 느낌의 사진이 좋다 이러면은 화이트 밸런스를 채권도 낮춰서 찍으시면은 그렇게 좀 파란 계열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좀 도시적인 그런 사진을 많이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사진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시간을 거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 짧은 시간에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이 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기초적인 것을 배웠으니까 4강부터는 각 그 파트별로 인물 사진, 풍경 사진, 여행 사진, 뭐 그다음에 그 꽃 사진, 동물 사진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서 좀 세부적인 촬영 팁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